대학병원 정문에 거대한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늦은 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병원 로비로 들이쳤다. 혜인은 무거운 카트를 밀며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손목에 찬 시계가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응급실 쪽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외래 진료를 위해 모인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로비의 의자들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그 모든 혼잡 속에서 혜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안무와 같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는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닥의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냈고 그녀가 미는 카트의 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강혜인 그녀는 이 서울대학병원의 청소부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직업을 단순히 미화원이라 불렀지만 그녀 자신은 그녀의 일을 환경관리라고 생각했다. 병원의 청결은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환자들의 감염을 막고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었다. 그렇기에 혜인은 그 어떤 의사나 간호사보다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였다. 혜인은 아침 근무를 마치고 잠시 휴게실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다. 낡고 좁은 휴게실 한쪽 벽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병원 우리가 만듭니다 라는 구호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혜인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다. 그때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한지민.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이 병원의 인턴이었다. 혜인은 지민을 보자마자 심장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민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혜인을 무시하고 깔보았다. 혜인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늘 혜인을 비웃었다. 졸업 후 혜인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지민은 혜인을 루저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이제 지민은 엘리트라는 번듯한 옷을 입고 혜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지민은 혜인을 보았지만 그녀를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지민은 혜인을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가더니 정수기 앞에서 컵에 물을 따랐다. 혜인의 눈은 지민의 가슴에 달린 인턴 명찰에 머물렀다. 한지민 인턴. 그 명찰은 지민의 거만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지민은 물을 마신 후 휴게실 한쪽에 놓인 벤치에 털썩 앉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 진짜 오늘 아침부터 완전 짜증나. 내가 이런 자비리나 하려고 의대 왔나. 이 병원은 진짜 시스템이 엉망이야. 교수님들은 맨날 소리만 지르고 환자들은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아, 맞다. 여기 청소부들 진짜 일 못해. 아까 지나가는데 바닥에 커피 흘린 거 안 치웠더라니까. 진짜 수준 낮아서 못 봐주겠어. 지민의 목소리는 휴게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컸다. 그녀는 혜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혹은 의식하고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더 크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혜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민은 혜인의 움직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다시 통화에 열중했다. 하여간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갈 거 아냐. 진짜 인생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혜인은 지민의 말을 등 뒤로 들으며 휴게실을 나섰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크게 밀려왔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쉽게 폄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혜인은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저런 가벼운 말에 흔들릴 필요 없다. 그녀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고 병원 복도를 순회했다. 그때 그녀의 무정이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경관리팀, 본관 3층 외래 진료실 복도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출동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본관 3층 외래 진료실 복도. 긴급 상황. 혜인은 무정이를 통해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카트를 3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실었다. 긴급 상황이라는 말은 보통 생물학적 오염이나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였다. 그녀의 직업에서 긴급 상황은 의사의 응급 상황만큼이나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3층에 도착하자마자 혜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수라장이 된 복도였다. 한 환자가 갑작스러운 쇼크로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혈액 샘플이 담긴 트레이를 쏟아버린 것이었다. 핏빛 액체가 하얀 복도 바닥에 흥건하게 번져 있었고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수습하는 동안 사람들은 오염된 구역을 피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혜인은 순간 눈이 마주친 지민을 발견했다. 지민은 환자를 수습하는 팀에 속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역겨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물학적 오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단순히 이런 끔찍한 광경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환자를 응급실로 옮긴 후 의료진들이 복도에 남긴 것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폴리스 라인과 함께 깨진 유리 파편들과 흥건한 핏자국이었다. 지민은 인턴으로서 이 오염된 구역을 정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상급 의사가 지민에게 걸레와 소독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지민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다. 그녀는 끔찍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혜인을 향했다. 혜인이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민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기요. 지민은 마침내 혜인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 휴게실에서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인은 고개를 돌려 지민을 응시했다. 이거 환경관리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희가 직접 해야 해요. 제가 아까 무정이에서 들었는데. 혜인은 아무 말 없이 지민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고 그저 텅 빈 듯 보였다. 혜인은 마스크를 올리고 장갑을 꼈다. 그녀는 지민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보호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병원 내 모든 생물학적 오염물질 처리 매뉴얼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혜인은 수첩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복도 바닥에 퍼져 있는 핏자국을 신중하게 관찰했다. 그녀는 오염된 구역의 면적과 오염물질의 종류,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꼼꼼하게 파악했다. 지민은 혜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제 말 좀 듣고 계신 거예요? 지민이 초조하게 물었다. 혜인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인턴 한지민 선생님, 환자 샘플에서 나온 혈액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감염성 폐기물입니다. 그냥 걸레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병원 내 감염관리 규정 제42조에 따라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은 반드시 전용 소독용액과 일회용 걸레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후에는 밀봉하여 폐기물 처리실로 보내야 하고요. 혜인의 말에 지민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지민은 의과대학에서 감염 관리에 대해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지 못했다. 혜인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지민의 허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지민은 이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가 혜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10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혜인은 지민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방금 환자 옮기실 때 보호장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지금 이 구역에 그대로 서 계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발이나 신발에 묻었을 수도 있으니 즉시 소독하시고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지민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고 지민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지민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까 혜인을 비웃으며 수준 낮다고 말했지만 지금 이 순간 수준이 낮은 쪽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혜인은 더 이상 지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카트에서 특수 소독 용액과 일회용 보호복 그리고 전용 걸레를 꺼냈다. 혜인은 지민의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꼼꼼하게 바닥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핏자국이 사라지고 유리 조각들이 안전하게 처리되면서 복도는 다시 원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갔다. 지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혜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등 뒤로 혜인이 흘린 땀방울이 아니라 지민 자신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땀이 보였다. 혜인은 지민이 조롱했던 자비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인지를 지민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아까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경멸의 말들이 이제 모두 자신에게로 돌아와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 지민은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한지민은 자신의 인턴 명찰을 부여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까 혜인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 상황을 되감게 했다. 혜인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 정확한 지식,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만 들리는 듯했던 수준 낮은 이라는 단어의 메아리. 지민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청소부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혜인의 눈빛은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그 무심함이야말로 지민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혜인은 지민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저 팩트만을 나열해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팩트들이야말로 지민의 허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무기였다. 지민은 의대 졸업반 시절 이 병원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떠올렸다.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 더 많은 봉사활동, 더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한지민이라는 이름, 석재, 엘리트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은 혜인의 완벽한 환경관리, 업무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지민은 분노에 휩싸였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혜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그리고 혜인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지민은 혜인을 괴롭히기 위한 작은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병원 곳곳을 누비며 일부러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커피를 바닥에 흘리고 심지어는 환자의 소변이 담긴 샘플컵을 쓰레기통 옆에 방치하기도 했다. 모두 혜인의 업무 구역이었다. 그녀는 혜인이 이 모든 자비를 처리하느라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지민은 혜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공영에 처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지민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혜인은 그녀가 만든 모든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했다.
지민이 복도 구석에 일부러 흘린 커피는 혜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화장실 쓰레기통 옆에 놓아둔 소변 샘플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깨끗한 새 컵이 놓여 있었다. 혜인은 마치 지민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혜인은 지민이 만든 쓰레기를 치우며 한숨 한 번 쉬는 법이 없었고 짜증스러운 표정 한 번 짓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지민의 시도는 혜인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지민의 유치한 행동들은 다른 의료진들에게 인턴 한지민이 왜 저렇게 쓰레기를 흘리고 다니지? 라는 의문만 남길 뿐이었다. 그러던 중 한준혁이 지민의 이상한 행동을 포착했다. 준혁은 이 병원의 외과 에이스이자 병원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완벽한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품으로 병원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민의 상급자이기도 했다. 준혁은 최근 지민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을 경멸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보였다. 준혁은 우연히 지민이 복도 바닥에 커피를 쏟는 것을 목격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본 준혁에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얼른 달려와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실수로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준혁의 시선은 지민이 아닌 이미 깨끗하게 닦여 있는 복도 바닥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혜인을 향했다. 혜인은 언제나처럼 카트를 밀고 있었고 준혁은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가 다른 걸레들과 달리 깨끗한 것을 보았다. 마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그는 지민이 커피를 흘리자마자 혜인이 즉각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지민 인턴.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환경관리는 우리 병원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준혁의 말에 지민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혁은 정말로 순수하게 지민의 실수에 대해 경고했을 뿐이었다. 준혁은 지민에게서 시선을 떼고 혜인을 향해 걸어갔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혜인은 준혁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조금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혜인은 준혁이 지민의 행동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준혁에게 굳이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준혁은 혜인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호감을 느꼈다. 그는 혜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강인함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보았다. 그녀는 이 병원의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혜인은 준혁의 초대로 병원 내 커피숍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준혁은 혜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했다. 지민이 인턴이 한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렇게 자신의 짜증을 다른 사람에게 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도 그녀의 선배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혜인은 준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준혁은 혜인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는 혜인에게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하고 싶었다. 제가 이 병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환경관리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보죠. 의사의 실력, 첨단 장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없으면 그 어떤 수술도 의미가 없습니다. 혜인 씨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병원에 숨겨진 영웅입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칭찬은 혜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준혁의 눈빛에서 지민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다. 준혁은 혜인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 시계는 혹시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혜인은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식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것이었다. 혜인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요. 이 시계가 저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상징 같은 거예요. 준혁은 혜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혜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일에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왜 지민의 유치한 행동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혜인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강인함과 깊이를 보았다. 어머니께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요. 혜인 씨는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민이 인턴이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이겠네요. 그때 준혁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호출이 와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더 좋은 커피를 사드릴게요. 준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혜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인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느낌이었다. 혜인은 지민의 비난이 준 상처를 준혁의 존경이 치유해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혜인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지민은 자신의 유치한 괴롭힘이 통하지 않자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혜인이 병원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도록 혜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민은 아버지인 한상태 교수의 힘을 빌려 병원 내의 청소 용품 구매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혜인의 실수를 찾아내거나 혹은 아버지가 관련된 비리 사실을 혜인에게 덮어씌울 계획을 세웠다. 지민은 자신이 벌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직 혜인을 무너뜨려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혜인과 준혁의 관계를 알지 못했고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첫걸음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한지민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청소용품 구매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고 아버지인 한상태 교수는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원 행정팀에 조사를 지시했다. 지민은 자신이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사실에 우월감을 느꼈다. 이 병원 내에서 자신의 위치는 혜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혜인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둥대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지민은 혜인이 병원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혜인에게 모든 비난을 덮어씌우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혜인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병원의 모든 시스템과 규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였다. 혜인은 수첩의 병원 내 모든 구역의 청소 매뉴얼뿐만 아니라 청소용품의 재고 관리, 구매 이력, 그리고 각 용품의 화학적 성분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단순히 닦고 쓸어내는 것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감사가 시작되자 지민은 혜인을 불러 세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강혜인 씨, 지금부터 당신이 관리하는 모든 청소용품의 재고와 구매 이력을 조사할 겁니다. 만약 단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비리가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강혜인 씨가 지셔야 할 겁니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민은 혜인이 겁을 먹고 당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혜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혜인은 지민의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한지민 선생님, 환경관리팀의 모든 기록은 전산 시스템에 투명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재고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매 과정은 병원 회계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수첩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혜인의 담담한 태도에 지민은 당황했다. 그녀는 혜인이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민은 혜인의 수첩을 힐끗 보았지만 복잡한 숫자와 기호로 가득한 내용에 그녀는 이내 흥미를 잃었다. 지민은 혜인이 보여주는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직접 창고를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딴 종이, 쪼가리는 믿을 수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따라오세요, 지금 당장. 지민은 오만하게 혜인에게 창고로 갈 것을 명령했다. 혜인은 아무 말 없이 지민을 따라 창고로 향했다. 그들의 뒤를 이어 준혁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준혁은 지민의 수상한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혜인이 위험에 처할까 염려되어 몰래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다. 창고의 문이 열리자 지민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창고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용품은 종류별 제조 일자별로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모든 물품에는 바코드가 붙어 있었다. 지민은 혜인이 과연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관리하고 있을까 의심하며 몇몇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보았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놀랍게도 그 물품의 구매일자 수량, 그리고 사용 이력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때 준혁이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혜인의 뛰어난 업무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리고 지민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실망감을 놓치지 않았다. 한지민 인턴,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민은 준혁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선배님, 그게 청소용품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요. 준혁은 지민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혜인 씨는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의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업무로 돌아가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적인 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준혁의 단호한 말에 지민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준혁 앞에서 자신의 유치한 행동이 모두 들통났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지민은 혜인을 쏘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창고를 빠져나갔다. 지민이 사라진 후 준혁은 혜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혜인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준혁은 혜인의 낡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주신 시계가 정말 대단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네요. 지민이 인턴이 혜인 씨의 실수를 찾으려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혜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제가 성공해서 의사가 되거나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 스스로가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일이 좋아요. 이 일을 통해 병원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준혁은 혜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혜인이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큰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원을 지키고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다. 혜인 씨의 말씀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만을 쫓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혜인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혜인 씨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준혁은 혜인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혜인은 준혁의 따뜻한 손길에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지민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준혁이 자신을 무시하고 혜인을 감쌌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도록 화나게 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떠올렸다. 하지만 준혁은 항상 혜인을 칭찬하고 혜인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민은 혜인이 준혁의 마음을 훔쳤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민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더 이상 개인적인 괴롭힘으로는 혜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크고 위험한 일을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한상태 교수를 찾아갔다. 한상태 교수는 병원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병원 내 모든 구매 및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지민은 아버지에게 혜인이 병원에 비인가로 고용된 불법 노동자라는 소문을 퍼뜨려 해고되도록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버지, 강혜인 그 여자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게 불법이에요. 제가 알아보니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께서 병원 규정을 이유로 그 여자를 해고시켜 주세요. 그 여자 때문에 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상태 교수는 딸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네가 알아보니 네가 그런 것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해고해야지. 병원의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한상태 교수는 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는 딸이 혜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딸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혜인을 해고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한상태는 병원 내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인물이었고 지민의 제안은 그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그는 병원 행정팀에 전화를 걸어 혜인의 고용 서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혜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준혁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가진 가치와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곧 병원 내 거대한 권력과 맞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민의 분노와 아버지의 오만함이 결합하여 혜인을 향한 거대한 위협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혜인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한상태 교수의 지시에 따라 병원 행정팀은 강혜인에 대한 인사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상태는 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가였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사소한 일로 흠집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고 혜인이라는 하찮은 존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다. 행정팀 직원들은 한상태 교수의 압력에 못 이겨 혜인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혜인의 고용 과정에서 사소한 행정적 오류라도 찾아내 해고의 명분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혜인의 서류를 검토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혜인의 서류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이력서에는 대학 졸업장이 없었지만 그 대신 국내외 여러 위생관리 전문 자격증과 수료증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청소 경력 10년 차의 베테랑이었고 그동안 그녀가 근무했던 모든 병원과 기관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병원의 감염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연구하고
개선하여 병원 전체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보고서까지 있었다. 그녀의 이력은 청소부라는 직업의 한계를 넘어선 그야말로 환경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행정팀은 그 어떤 흠집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해인의 기록은 다른 어떤 직원들보다도 뛰어나고 완벽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한상태 교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당혹감으로 변했다.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병원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지만 오히려 강혜인이라는 이름의 이 평범한 청소부가 자신의 위신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지민은 분노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감염관리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그게 말이 돼? 말단 청소부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아빠, 이건 분명히 조작이에요. 그 여자랑 친한 병원 행정팀 직원이 서류를 조작했을 거예요. 지민은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다. 한상태는 딸의 말을 잠자코 들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지민의 분노에 동조하며 혜인을 향한 적대감을 키웠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서류로 해고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민아, 네가 직접 그 여자를 무너뜨릴 빌미를 만들어와. 더 이상 행정적인 문제로는 안 되겠구나. 그 여자의 명성을 깎아내릴 만한 치명적인 실수를 찾아내. 한상태의 말에 지민의 눈이 번뜩였다. 지민은 혜인을 향한 복수심에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력을 배경 삼아 혜인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혜인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병원의 약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인턴으로서 병원 약품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몇몇 약물에 대한 접근 권한도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이용해 혜인에게 덮어씌울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그녀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소독제와 일부 유독성 약품을 혜인의 관리 구역에 몰래 옮겨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혜인의 부주의로 인한 관리 소홀로 덮어씌우는 것이다. 만약 혜인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한다면 혜인은 병원에서 해고되는 것을 넘어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릴 수도 있었다. 지민은 자신의 계획에 스스로 취했다. 이 계획은 혜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지민이 혜인의 기록을 조사하는 동안 준혁 역시 지민과 그녀의 아버지인 한상태 교수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준혁은 혜인이 억울한 누명을 쓸까 염려되어 몰래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준혁은 병원 시스템에 접근하여 지민이 약품 창고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했고 지민이 혜인의 업무 구역에 이상한 물질을 옮기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준혁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지민이 단지 유치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혜인을 향한 치명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혁은 이 사실을 혜인에게 알렸다. 혜인 씨, 한지민 인턴이 혜인 씨를 무너뜨리기 위해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녀가 혜인 씨의 관리 구역에 유독성 물질을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물질에 손을 대거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저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혜인은 준혁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민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혜인은 지민이 놓은 덫을 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기회를 이용해 지민과 한상태 교수, 그리고 그들이 속한 부패한 네트워크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마음먹었다. 혜인은 준혁과 함께 병원의 모든 CCTV 영상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들은 CCTV 영상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민이 약품을 옮기는 동안
한상태 교수의 비서가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비서의 손에는 병원 내 구매 계약 서류가 들려 있었다. 혜인은 그 서류가 병원 내 의료 기기 구매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다. 한지민 선생님이 이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일에 더 큰 배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민 선생님의 아버지인 한상태 교수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혁은 혜인의 뛰어난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상태 교수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의 모든 행정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준혁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의아해했지만 아들이 부정부패를 밝히고 싶어 한다는 말에 아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준혁은 병원 내에서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한상태 교수의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상태 교수가 지민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함께 한상태 교수가 병원 내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지민의 복수심에서 시작된 유치한 음모는 이제 병원 내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혜인은 단순한 환경관리 전문가가 아니라 병원 내의 비리와 부패를 밝혀낼 유일한 증인이 될 수도 있었다. 지민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시작을 알지 못한 채 혜인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자신이 놓은 덫에 혜인이 걸려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혜인이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병원에 비상이 걸리고 그 책임이 모두 혜인에게 돌아가는 상상을 하며 희열을 느꼈다. 지민은 자신의 오만함과 복수심이 불러온 이 위험천만한 계획이 자신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민의 기대와는 달리 혜인은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혜인은 준혁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인은 지민이 숨겨놓은 유독성 물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지민은 혜인이 매일 청소하는 외래 진료실 화장실 뒤편에 청소 도구함에 그 물질을 숨겨놓았다. 지민은 혜인이 습관적으로 그 도구함을 열어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혜인은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한 사람이었다. 혜인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 도구함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구함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목에 찬 시계의 작은 버튼을 눌렀다. 그 시계는 그녀가 특별히 개조한 것이었다. 시계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센서가 내장되어 있었다. 혜인은 시계를 도구함 문에 살짝 가져다 댔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도구함 내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화면에는 유독성 물질이 담긴 용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용기에는 병원용 소독액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혜인은 그것이 위장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CCTV를 통해 그 물질이 지민이 가져다 놓은 것임을 이미 확인했다. 혜인은 도구함을 열지 않은 채 병원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준혁과 만났다. 준혁은 혜인의 행동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민이 인턴은 혜인 씨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혜인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어떻게 그 시계를 개조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혜인은 준혁의 칭찬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병원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오염뿐만 아니라 화학적 오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이 시계는 제가 직접 개조한 것입니다. 병원 내의 모든 물질의 화학적 성분을 감지하고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물질이 발견되면 이 시계를 통해 그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입니다. 준혁은 혜인의 뛰어난 전문성과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혜인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위험관리 전문가였다. 준혁은 혜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인 씨,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지민이 인턴이 숨겨놓은 물질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액이 아니라 유독성 산업, 폐기물과 유사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병원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병원 외부에 알려진다면 병원은 물론이고 지민이 인턴과 그녀의 아버지인 한상태 교수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혜인은 준혁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지민이 숨겨놓은 물질을 증거로 삼아 한상태 교수가 병원 내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비리 사실을 밝혀내기로 했다. 혜인은 준혁에게 말했다. 이 일은 병원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외부로 알려지면 병원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고 환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지키고 싶습니다. 준혁은 혜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병원과 환자들을 지키고 싶어 했다. 준혁은 혜인과 함께 한상태 교수를 비롯한 병원 내 부패한 세력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혜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록과 정보를 꺼냈다. 그녀의 수첩에는 지민이 버린 쓰레기들의 종류 위치,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병원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준혁이 가진 한상태 교수의 비리 증거들과 연결시켰다.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비리 보고서를 만들었다. 지민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혜인이 덫에 걸려 허둥대는 모습을 보지 못하자 직접 혜인을 찾아갔다. 강혜인 씨, 왜 그 도구함을 열어보지 않아요? 혹시 겁이라도 난 건가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혜인은 지민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한지민 선생님, 저는 제 업무를 할 때 항상 모든 것을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의 업무 구역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물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겠죠. 혜인의 말에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민은 혜인이 자신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지민은 더 이상 혜인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혜인의 곁을 떠났다. 지민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아빠 강혜인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여자에게 함정을 파놓았는데 그 여자가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조롱했어요. 아빠, 이제 어떡해요? 한상태 교수는 딸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혜인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과 딸의 계획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상태는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혜인과 준혁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장에게 혜인과 준혁을 병원 내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한상태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혜인과 준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지민의 유치한 복수심이 이제는 두 사람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커지고 있었다. 혜인은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한상태 교수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파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한상태는 병원장실로 쳐들어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강혜인과 한준혁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혜인이 불법 고용 노동자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준혁이 병원 기밀을 빼돌려 외부로 유출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한상태는 병원장에게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병원장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병원의 기밀 유출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강혜인과 한준혁을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습니다. 병원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상태 교수의 위협에 병원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한상태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한상태의 말대로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진다면 병원의 명성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병원장은 준혁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준혁의 아버지는 아들이 한상태 교수와 엮인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편 준혁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상태 교수의 비리와 지민의 악의적인 음모, 그리고 혜인의 뛰어난 능력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밝혀냈는지까지. 준혁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들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준혁에게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한상태 교수를 상대할 방법을 찾아보마. 하지만 너도 너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상태 교수는 권력의 힘을 믿고 움직이지만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고 움직여야 한다. 너와 혜인 씨의 힘을 믿는다. 이제부터 너희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다. 준혁의 아버지는 병원 내에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한상태 교수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상태 교수가 병원 내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를 구매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이 사실은 단순히 비리를 넘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준혁은 혜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혜인 씨, 한상태 교수가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던진 칼날이 오히려 그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병원 내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를 세상에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상태 교수는 우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혜인은 준혁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병원 내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상태 교수가 자신이 뇌물을 받고 구매한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를 몰래 폐기하려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들은 이 영상을 증거로 삼아 한상태 교수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다. 지민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병원 내 모든 권력을 동원해 혜인과 준혁을 제거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혜인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지민은 자신의 승리에 취해 혜인을 찾아갔다. 강혜인 씨, 이제 곧 당신의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이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감히 도전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겁니다. 당신의 그 잘난 전문성도 제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지민은 혜인에게 조롱 섞인 말을 쏟아냈다. 혜인은 지민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지민 선생님, 저는 제 업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환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에 저를 괴롭히는데 시간을 허비하셨죠. 선생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은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혜인의 말은 지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민은 혜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다. 그때 준혁의 아버지가 병원 장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한상태 교수가 저지른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병원장님, 한상태 교수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병원 내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 증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 구매부터 시작해 뇌물수수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장은 준혁의 아버지에게 건네받은 파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한상태 교수가 이토록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한상태 교수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병원장은 즉시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이사회 회의는 한상태 교수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자리였다. 혜인과 준혁은 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들은 한상태 교수가 자신들을 향해 던진 칼날이 어떻게 그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는지를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지민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의 몰락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혜인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한상태 교수의 몰락은 병원 이사회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이사회실의 문이 닫히고 엄숙한 침묵이 흘렀다. 한상태는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강혜인과 한준혁을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민은 이사회실 밖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의 분위기는 한상태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 준혁이 이사회 멤버들 앞에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준혁은 한상태 교수가 병원 내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 증거를 담은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이사회 여러분, 저는 오늘 한상태 교수가 병원 내에서 저지른 모든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여기 그가 뇌물을 받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를 구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강혜인 씨의 뛰어난 통찰력 덕분에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준혁의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한상태가 이토록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준혁은 연이어 혜인과 함께 조사한 모든 기록을 공개했다. 그가 화면을 넘길 때마다 한상태 교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이 영상은 한상태 교수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를 폐기하려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가 주장하는 기밀 유출의 진실입니다. 준혁의 말에 한상태는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이건 모두 조작된 거야. 한준혁, 네가 내 아들을 희생시키려 하는 거냐? 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거지.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야. 한상태는 소리치며 준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준혁은 한상태의 공격을 침착하게 막아섰다. 한상태 교수님, 저는 제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딸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몄겠지만 저는 저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딸을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준혁의 말은 한상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이토록 참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딸을 파멸로 이끄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혜인이 들어섰다. 혜인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이사회 멤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원 내 모든 환경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한상태 교수가 저지른 비리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사회 여러분, 저는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병원의 모든 환자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한상태 교수가 저지른 비리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모든 부패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지키고 싶습니다. 혜인의 진심 어린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혜인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이 병원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상태 교수는 혜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청소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편 이사회실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지민은 한상태 교수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민은 자신의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울부짖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상태는 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민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의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 한상태는 지민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와 그로 인해 혜인과 준혁을 제거하려 했던 음모까지. 지민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혜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구해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민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닫고 후회했다. 그녀는 자신이 혜인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후회했다. 한상태 교수의 몰락은 병원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상태와 관련된 모든 부패한 세력이 밝혀지고 병원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준혁은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원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병원장에게 혜인을 정식으로 추천하여 병원 내에서 환경관리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고 혜인에게 그 자리를 맡기도록 제안했다. 준혁은 혜인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혜인 씨, 당신은 이 병원의 영웅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가치는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 병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혜인은 준혁의 제안에 감동했지만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청소부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혜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했다. 한지민은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껏 그녀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강혜인이 서 있었다. 혜인은 아무 말 없이 지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민은 고개를 들고 혜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는 나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그러지 않았어? 지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혜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복수심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 망가뜨립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를 믿습니다. 혜인의 말은 지민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민은 그동안 자신이 쫓았던 모든 가치들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 결과는 결국 파멸이었다. 그녀는 혜인이 묵묵히 지켜온 가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고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지민은 혜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강혜인,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평생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토록 경멸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 혜인은 지민을 일으켜 세웠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보다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야 합니다. 지민은 혜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엘리트라는 번듯한 옷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한편 병원 이사회는 한상태 교수를 비롯한 부패한 세력을 모두 해임하고 병원 전체의 개혁을 단행했다. 준혁의 아버지 역시 이사회에서 한상태 교수의 비리를 밝히는데 공을 세웠다. 그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준혁은 병원장에게 강혜인을 환경관리팀장으로 승진시키고 혜인이 원하는 모든 지원을 해주라고 제안했다. 준혁은 혜인을 찾아가 이 소식을 알렸다. 혜인 씨, 병원 이사회에서 혜인 씨를 환경관리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혜인 씨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여 환경관리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혜인 씨는 이 병원의 모든 환경관리를 총괄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혜인 씨의 능력 덕분입니다. 혜인은 준혁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이 고맙고 감동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팀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청소부라는 정체성을 잃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준혁 씨,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팀장이라는 직책보다 청소부라는 제 정체성에 만족합니다. 혜인의 말에 준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혜인이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혜인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인 씨의 능력은 이미 이 병원 전체가 인정했습니다. 이 자리는 혜인 씨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혜인은 준혁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준혁 씨, 저는 성공을 좇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 병원을 지키고 싶습니다. 팀장이라는 직책은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준혁은 혜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혜인이 그 어떤 성공과 명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혜인 씨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혜인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혜인 씨에게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혜인 씨가 원하는 삶을 함께 살고 싶습니다. 혜인 씨의 옆에서 혜인 씨가 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혜인 씨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준혁의 눈에서 사랑과 존경심을 동시에 보았다. 혜인은 준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준혁 씨, 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들의 사랑은 성공이나 명성돈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편 지민은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봉사활동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혜인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다. 강혜인, 너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나도 너처럼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설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나도 너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게. 그때는 나도 네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사줄게. 지민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혜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혜인 역시 지민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응원했다. 한상태 교수의 구속은 병원 내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병원 이사회는 한상태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전면 재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패와 비리가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병원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언론은 연일 병원의 부패를 보도했고 환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사회는 한상태와 그의 동료들을 모두 해임하고 병원의 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준혁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병원 내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재정립하고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강혜인의 이름은 병원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청소부가 병원의 거대한 부패를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혜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병원 내에서는 그녀를 슈퍼 청소부라고 부르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은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준혁은 혜인에게 환경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혜인 씨, 지금이야말로 혜인 씨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병원은 혜인 씨와 같은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혜인 씨가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주신다면 저는 혜인 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원의 모든 환경 관리를 혜인 씨의 철학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혜인은 준혁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준혁 씨, 저는 팀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병원을 돕겠습니다. 저는 청소부로서 이 병원의 모든 환경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이 병원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혜인의 말에 준혁은 혜인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혜인은 명예나 권력에 욕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했다. 준혁은 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혜인 씨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혜인 씨의 철학대로
이 병원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일을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파트너이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병원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헤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매뉴얼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청소부들에게 단순히 청소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청소부들에게 환경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헤인의 교육을 받은 청소부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더 정확해졌고 그들의 표정은 더 밝아졌다. 그들은 이제 청소부라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했다. 준혁은 헤인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감탄했다. 그는 헤인에게 말했다. 헤인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헤인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인 씨 덕분에 이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인 씨는 이 병원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헤인은 준혁의 말에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준혁 씨, 저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 곁에 있어 주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병원의 재건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한편 한지민은 병원을 떠나 먼 시골 마을의 작은 의료 봉사단체에 합류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의사의 역할을 배웠다. 그녀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그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엘리트라는 번듯한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가끔 혜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강혜인, 나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 나도 너처럼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중이야.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나도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을게. 혜인은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민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꼈다. 지민의 후회와 변화는 혜인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복수심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청소부가 병원의 부패를 밝혀내고 엘리트 인턴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병원장의 아들이 청소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병원 내 모든 직원들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병원은 이제 가장 깨끗한 병원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1년 후 병원 로비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였다. 병원 내에는 클린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이 캠페인은 혜인과 준혁이 함께 만든 것이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환경관리에 동참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병원 전체를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혜인은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환경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을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환경관리팀을 총괄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은 언제나 완벽했고 그녀의 조언은 모든 직원들에게 신뢰받았다. 어느 날 오후 혜인은
평소처럼 병원 복도를 닦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한지민이었다. 1년 전에 오만하고 불안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민의 얼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도 빛나 보였다. 그녀는 혜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강혜인, 정말 오랜만이야. 나 여기 올 자격이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 혜인은 지민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선생님, 잘 지내셨군요. 오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잖아요. 지민은 혜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덧없는 것을 좇으며 살아왔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지민은 혜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이건 내가 너에게 사주고 싶었던 커피야. 그때는 내가 너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이제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 알아. 이 커피로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해줘. 혜인은 지민이 건넨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저는 선생님의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지민은 혜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제 엘리트라는 타이틀 없이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지민은 병원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그녀는 혜인과 함께 병원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혜인에게서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가치를 다시 배우고 싶었다. 준혁은 혜인과 지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혜인의 뛰어난 능력이 지민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혁은 혜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혜인 씨, 지민이 인턴이 이제서야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네요. 모두 혜인 씨 덕분입니다. 저는 혜인 씨에게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저는 혜인 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혜인은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준혁 씨, 저도 준혁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자랑은 슈퍼 청소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준혁 씨의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병원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간에서 피어났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깊은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에필로그.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다. 서울대학병원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강혜인이라는 한 청소부의 노력과 철학 덕분이었다. 혜인은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환경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병원 내 모든 환경관리 시스템은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병원 직원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한준혁은 병원장이 되었다. 그는 병원장이 되어서도 혜인과 함께 매일 아침 병원 곳곳을 순회했다. 그는 혜인에게서 배운 겸손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고 아름다웠다. 한지민은 시골 마을에서 자신만의 병원을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이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엘리트라는 타이틀을 좇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음이 따뜻한 의사로 불렸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강혜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